그날은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결혼 계약서 초안을 받았고 카페에 앉아서 같이 읽고 있었죠. 형식적인 문장들, 책임 의무 숫자들 솔직히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안 들어왔어요. 그냥 이제 진짜 결혼이구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럼 이거 쓰기 전에 통장부터 한번 볼까? 순간 웃으려다 입이 굳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죠. 통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었고, 이쿠,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를 모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아껴왔는지 그동안의 제 시간이 숫자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버그는 현실적인 거라고 했어요. 결혼은 감정만으로 안 된다고. 요즘 다들 이렇게 시작한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30을 넘겼고. 효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차 알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핸드폰을 꺼내는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통장을 열면 제 모든 선택이 설명돼야 할 것 같았거든요. 왜 그때 이 돈을 썼는지, 왜 아직 이만큼인지, 왜 더는 못 모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키로 다 해명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키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통장부터 보자. 그 말이 꼭 이구사랑보다 먼저 검증부터 하자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제 집에 와서 씻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잔액 숫자가 떠오르고 미래가 계산기처럼 펼쳐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혹시 나라는 사람보다 이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이 다른 생각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어요. 결혼은 같이 사는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키로같이 계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키로유 이상하게도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는 척 출근했어요. 회의를 듣고 메일을 보내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죠. 월급, 적금, 보험, 대출.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처럼 과소비하지도 않았고, 혼자 사는 동안 책임감 없이 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통장을 보여주라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게 갑자기 부족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났어요.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묻더라고요. 통장 공개는 했어. 요즘은 다 그래 그 말에 웃으며 웃어 넘겼지만 키어 속으로는 더 불안해졌어요. 다들 한다는 말이 키어.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결국 통장을 정리했어요. 숫자를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키어. 괜히 설명하기 싫은 지출들을 제가 먼저 이해해두고 싶었거든요. 왜 이때 여행을 갔는지, 왜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지, 스스로에게 변명이라도 해두려고요. 그러다 문득 이걸 왜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시험 보듯이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뒤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통장을 꺼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차분히 했어요. 우리 앞으로 필요한 돈, 키부모님 도움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집은 전세가 나을지, 대출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되게 성실해 보였죠. 그래서 더 헷갈렸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와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키 아니면 리스크를 계산하는 건 건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키 통장을 다시 열어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는데 쿠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이 통장은 쿠제 삶이 아니라 쿠오리의 조건처럼 보였거든요. 그 순간 처음으로 키로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키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지 키오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옛 싸운 것도 아니고 이인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대화가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괜히 돈 얘기가 나올까봐 키로미래 얘기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꾸 제 자신을 계산하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서도 되는 사람인지, 이 커어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이 커어 같이 살 자격이 있는지, 예전엔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생각들이었어요. 주말에 부모님을 뵀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냐고, 키요. 집은 알아보고 있냐고 묻는데, 키요.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다 현실적으로 해야 한대. 제 사랑만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집에 오는 길에 그와 통화했어요. 괜히 예민해진 제 말투에 이큐도 살짝 짜증을 냈고요. 인나도 불안해서 그런 거야. 이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안 됐어요. 불안하다는 말이 서로를 향한 게 아니라 이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혼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쿠 결혼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희도장 찍을 자리 인서명할 칸. 이름을 적어 내려가다 멈췄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계약서 어디에도 쿤의 마음이 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서요. 쿤 사랑은 왜 조건이 되면 쿠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버텨온 시간은 이거 왜 숫자보다 가벼워지는 걸까요? 이 글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이거 그 마음을 증명하라는 순간마다 이거 조금씩 다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혼자가 됐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미 혼자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멈춰야 하나? 아니면 나만 좀 더 단단해지면 되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답을 바로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시간을 조금 벌었죠. 서른은 잠시 미루자고 말했고 키러그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키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키러 마음 한쪽이 더 허전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키어 여전히 밥을 먹고 키어 여전히 일상을 공유했지만 키어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어요. 저는 자꾸 제 마음을 관찰하게 됐어요. 이 사람과 늙어가는 상상보다 이 사람과 계속 계산하는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어느 날은 이코 퇴근하고 혼자 앉아서 통장을 닫아버렸어요. 숫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대신 그동안의 제 시간을 떠올렸어요. 열심히 일했던 날들, 이코 혼자 울었던 밤들, 이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게 다 이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었잖아요. 퇴근할 밤, 처음으로 잠이 조금 왔어요. 완전히 편하진 않았지만 키코, 적어도 제 마음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솔직하게 말했어요. 통장을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카이오.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차사랑이 조건 앞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키로 나를 얼마나 불안하게 했는지. 그는 한참을 듣다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결혼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교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사랑이 현실을 이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 때문에 사랑이 사라져서도 안 된다는 것터. 그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개로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키로 마음은 계속 잠들지 못할 거라는 것. 혹시 이 이야기가 키로지금의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키고로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키로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당신이라면 기임이 충분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쿠로 조금 더 천천히 가보려고 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쿠로 둘 다 놓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서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인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억 한 번쯤 여기 남아줘도 괜찮아요.